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어릴 적 집을 나간 철면피 시모에게 팩트 폭행으로 호흡곤란을 안겨준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라고 지칭하고 싶지도 않은 분이지만 편의상 시어머니라 할게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저에게 전화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데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아서 쌍욕을 하기 직전까지 거친 말을 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네요. 저는 조만간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시어머니가 했던 짓이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같은 쇼는 그만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러 시어머니를 찾아갈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분입니다. 남편이 6살 때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해요.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성인이 돼서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리워하던 엄마라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본인 엄마에게 모두 주고 싶었대요. 20대 초반 순수했던 때라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아이 하나 딸린 분과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보다 2살이 어려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남자분 사이에 자식이 1명 더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본인 자식을 놓고 나가서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살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나쁘고 능력도 없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던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려심이 참 많은 분이시고 이혼 후에 혼자서 남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분이세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저에게도 무척이나 친근하게 대해주셨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저희 시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6개월 가까이 제가 우울증 증세를 보일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드렸다고 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속으로 싫으시면서도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별 말씀 안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드리는 월 30만 원의 용돈이 적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죠.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할 때 1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혼주성 문제로 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혼주석에 앉기를 바라는 눈치였는데 제가 반대해서 남편 쪽 혼주석에는 시아버지와 고모님이 앉으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와 절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으셔서 시아버지 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자주 찾아뵈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버님은 아이 낳았을 때나 제 생일, 친정 부모님 생신 등을 참 자상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화가 날 정도로 염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짜증났던 것이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분을 지칭할 때마다 너희 시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혼자 키워주신 시아버지가 계신데 도대체 왜 본인과 살고 있는 남자분을 시아버지라고 하는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 남자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더군요. 원래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했는데 남편이 한번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시어머니 가족을 종종 보면서 살았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분의 전처 자식과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도 함께 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고 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저도 남편도 자주 찾아뵙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첫째가 태어난 후에 시어머니를 멀리 하려고 하더군요.
남편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될까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아이를 낳아 보니 엄마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본인 어머니에게 더 실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나쁜 분이 아닙니다. 별 잘못도 없는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나서 그 상간남이 그렇게 좋아서 본인 자식은 제쳐두고 상간남의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 저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자주 안 해서 서운하다. 너희 시아버지도 서운해 하신다. 시동생들 잘 챙겨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정작 상처받고 살아온 것은 남편이라는 생각에 저는 정말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가끔은 시어머니와 사는 분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정말 욕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의 칠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이 칠순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잔치를 할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으니 자식들이 옷 한 벌씩 해주는 것으로 하자는데 정말 못 참겠더군요. 마음이 여리고 화도 잘 낼 줄 모르는 남편도 화가 나는데 표현은 잘 못하고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칠순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같이 사는 분도 많이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어떻게 자식이 부모 칠순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넘어갈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여리기만 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고 제가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시어머니가 또 너희 시아버지란 말을 하는데 도대체 누굴 가지고 시아버지라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유부녀 꼬셔서 자식 버리고 나오게 해서 재혼한 저분을 말하는 것이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너무 화가 나니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곤조곤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바람 상대가 좋아서 자식을 두고 나가서 그 남자 아이를 키우셨냐고.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많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바람 피운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 시아버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저라면 내 새끼 두고 도망가는 짐승만도 못한 짓은 못할 것 같다고. 어머니가 남편을 버리도록 만든 저 사람을 자꾸 시아버지라고 호칭하는데 그것도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은 어휴 참 이러고 계시더군요. 유부녀 꼬셔서 끌어내서는 데리고 사는 사람이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내 남편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사람이면서 칠순이라고 새아버지 대접을 바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평생을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두 사람에게 곧 천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울고 있던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부터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더니 부모의 정이 그리우면 아버지 납골당에나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두 분에게 그랬어요. 지금까지 남편 생각해서 참았는데 앞으로는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대하며 살 것이라고요. 남편 눈치를 살피는데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남편의 담담한 태도에 더 마음이 아파서 남편 몰래 많이 울었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다녀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갔었다고 하더군요.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 전화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남자가 좋아서 집 나간 사람인데 앞으로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유부녀가 아이 놓고 집 나가게 만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하냐면서
쌍욕 직전까지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 받아서 조만간 찾아가서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식을 놓고 남자를 따라 나간 것인지, 그렇게 나가서 남의 새끼 키우고 사는 것이 행복했는지 다시 한번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줘서 자기 속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졌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남편의 상처가 평생 완전히 아물지는 못하겠죠. 아물 수 없는 상처라면 제가 함께 나눠 가지고 가는 것이라 생각하려고요. 남편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남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쓰니님은 정말 지혜롭고 당차고 멋진 아내이십니다. 남편을 깊이 배려하는 쓰니님에게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쓰니님 가정에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랄게요. 이번 사연은 상간녀와 재혼한 전 남편의 아이가 친자 확인 결과 놀랄만한 일이 벌어져서 시원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저기 다 퍼가주세요. 언젠가 그년놈들도 볼 수 있게요. 전 남편은 무려 제 직장 후배와 바람이 났습니다. 한창 좋다는 신혼 3개월째에 저희 회사 회식 자리에 저 데리러 와서 취한 저를 뒷자리에 눕히고 직장 후배, 아니 상간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하하호호 하다 정분이 났다네요. 나중에 이런 일 있음 연락하게 번호 달라는 전 남편에게 상간녀가 번호를 줬다네요. 그렇게 둘이 첫눈에 반해 불꽃 같은 사랑을 했더랍니다. 2개월 뒤에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어요. 전 어떤 경우에도 바람은 용서할 수 없어서 증거 확보하며 딴소리 못하게 이혼하려고 상간녀 추적하다가 그게 대각선 자리에 앉아 선배님 하던 그년인 줄 알고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몸에서 싹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상간녀가 그년인 걸 알고 나니까 그 증거 수집이 너무 쉬웠어요. 딱 결혼한 지 8개월째에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전 남편 엄마의 생일이 됐죠. 전 남편 부모네 집으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소장 보내줬어요. 아주 생일날이 초상날이 되었어요. 그땐 접수 안 하고 소송 부분만 등기로 보내준 것이었는데 남사스럽게 소송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 하길래 너한테 가장 중요한 돈이라도 왕창 뜯어야겠다. 집 명의 내놔라 했더니 집 명의 줄 테니까 상간녀 소문내지 말라더군요.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소송할 수 있으니 2천만 원 현금 개돈으로 들고 와라. 아니면 걘 불륜녀로 잘리게 해주겠다 했더니 2천만 원 들고 왔더군요. 공증서 써주고 집 명의 받고 전 남편 너 가지라고 등 떠밀고 왔죠. 상간녀 말이 선배님 참 무섭다네요. 상간녀가 자기인 줄 알았으면 인간답게 머리채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혼자 발악하다가 잘못했다 빌다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 구경했네요. 직장에서도 이전이랑 똑같이 됐어요. 어차피 쓰레기들끼리 합조화 만난 거 내가 어쩌겠나 생각하니 마음도 편해졌고요. 2달인가 지나 몸이 안 좋아 사직한다더니 초음파 사진이랑 결혼식 푸사 올려놨네요. 그렇게 둘이 결혼해서 행복했음 망한 인생이 아니죠. 상간녀가 낳은 자식이 전 남편과 친자 일부일치로 나와서 집이 뒤집어졌다네요. 도대체 누구 자식일지 후보가 너무 많죠. 전 남편 남동생, 전 남편 아버지, 전 남편 작은아버지, 전 남편 사촌들. 제가 생물학적 배움이 그렇게 깊진 않지만 일부일치라면 부계 쪽 직계나 반계의 자식이라는 건데 온 집안 남자들 친자검사하게 생겼으니 망신이죠. 그 와중에 또 망신스럽게 이혼 못하니까 그냥 네 업보다 생각하고 네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라는 전 남편 아버지의 말에 전 남편이 혹시 아버지 자식이냐고 상간녀를 심하게 때렸고 상간녀가 고소하고 그 과정에서 친자 확인 일부일치가 들통나고 아주 막장막장 개막장을 타고 있네요. 전 아주 행복해요. 오늘 월급도 하루 땡겨받았고 광복절이고 하루만 더 나가면 또 휴일이고 그 뒤엔 휴가거든요.
넌 하루하루가 지옥이겠지. 팔이 암만 안으로 굽는다 해도 우리 아들이 좋다는 애랑 산다는데 구질구질 매달리지 마라. 우리 아들은 여린애라 상처받는다. 이따위 말이나 들으며 헤어질 줄은 몰랐지. 친자 검사를 다시 해보지. 얘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내가 나쁜 놈인 거 알지만 얘 상처 주지 마. 이따위 소리나 했으면서 네가 걔를 때리면 어떡하니? 너 나쁜 놈이고 머리도 참 나쁘다. 걔 놓치고 평생 후회나 하지. 그리고 사랑했던 내 후배님, 눈탱이 밤탱이 축하해. 근데 나한테만 누구 아들인지 알려주면 안 되니? 궁금해서 그래. 결혼한 지 3개월 된 새신랑한테도 꼬리치는 네가 이번에는 누구한테 꼬리를 친 건지. 절대 아니라고 전남편 애라고 우기고 있다며? 추하다. 상간남의 가정범이나 더블 상간녀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여튼 둘 다 힘내. 후기입니다.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제가 글을 좀 많이 축약해서 썼나 보네요. 이혼은 2016년 10월경에 했습니다. 지금 거의 3년째네요. 지금 저는 타 지역에 있지만 전남편과 상간녀는 전남편 고향에 있습니다. 아름아름 아는 사이끼리 말도 돌고요. 우선 왜 친자 검사를 했는지 제가 알게 뭡니까? 그쪽 집에서 한 건데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불길이 옆으로 샜나 보죠. 뭐 캥기는 게 있으니 했겠죠.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상간녀가 전남편과 결혼 후 낳은 애는 2명입니다. 적어도 1명이 친자가 아니란 건 확실해요. 그리고 전남편 남동생 결혼했습니다. 전남편 남자 사촌들도 미성년자들 빼놓고는 제가 아는 한에서 다 결혼했고요. 3년 시간 동안 누가 이혼했든 결혼했든 그것까진 모르지만요. 친자 검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저도 들은 정보대로 옮겼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말 잘 모르고요. 일부 일치라고 전해 들어서 일부 일치구나 한 겁니다. 무슨 결혼 몇 달 만에 집을 주고 2천만 원을 주냐 하는데 그 집 대출도 다 내가 떠안았고요. 집 명의 내놓으라고 한 건 그게 전 남편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다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제가 작정하고 전 남편 직장에 불륜 사실 알렸으면 바로 사직서 써야 하는 직장이에요. 딱 여기까지만 씁니다. 품위 유지 조항이 있는 직장이라서 약점 잡힌 거죠. 주작이라고 하셔도 전 절대 이글 지울 마음 없습니다. 주작이라고 믿고 싶으신 분들은 주작이라고 믿되 주작이라고 생각한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글을 지워달라 내려달라는 소식이 오면 그때서야 진실을 알게 되시겠죠? 그만큼 못 믿을 이야기겠죠.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전달이 없으니 저도 알 길이 없네요. 추가 정보는 아직 저도 없네요. 누구 친자인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친자 일부 일치가 결과적으로는 정말 사이다네요. 그런 사람과 냉정하게 이혼하신 쓰니님은 똑소리 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차게 잘 사실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어릴 적 친구와 바람난 암덩어리 같은 남편과 친구를 간통으로 집어넣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31살 새색시입니다. 제 남편이라는 새끼가 제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아기는 아직 없고요. 둘 다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아니, 이제 친구도 아니지. 미친이라고 할게요. 그 미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대학생 때 바 같은 데 다니고 20살 때 29살이랑 만나고 1년에 남자가 여러 번 바뀌고 그랬던 애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수성가해서 잘 사십니다. 항상 그걸 부러워했던 친구였지만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 가진 것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주는 마음은 진실이 느껴져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구애하고 사랑한다며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결혼할 때 집도 서울에서 잘 나간다는 곳 50평 아파트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고 예물 예단할 때도 남친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처녀 시절에 모아두었던 5천만 원 주면서 자존심 상할까봐 내 남편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으름장 놓듯 통장 쥐어주었고 그걸로 예물 예단했고 혼수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제 남편 결혼할 때 든 비용 3천만 원?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어차피 내 남편 될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니깐. 이 새끼 결혼 후에 일 그만두고 저희 아버지 회사 들어갔습니다.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엄청 열심히 하고 야근도 하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에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런 새끼가 제 친구와 바람이라니요. 핸드폰에 있던 그 미친의 사랑한다는 문자들 미니홈피 안 한다던 그 새끼 시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야근한다고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그랑 놀러 가고 어쩐지 아버지는 그 새끼 5박 6일이라고 했는데 그 새끼는 6박 7일이라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회사 집, 땅, 별장 다 질 거라는 둥 써놓은 방명록에 저보다 너가 몸매가 더 좋고 이쁘다는 둥 널 더 빨리 만났어야 했다는 둥 그년놈들 증거 다 가져다 놓고 어제 저녁에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결혼 전에도 같이 놀곤 했거든요. 둘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서 만났다고.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묻네요. 그 미친이. 증거들 던지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란 새끼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 미친 또 미안하다고 제 남편 사랑한다네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대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년들 만난 지 8개월 됐답니다. 저랑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바람 폈다는 거죠. 더 들을 것 없다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어머님께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라가 참으라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시더니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들 못 낳으면 네 말대로 이혼하라네요. 아직 저희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혈압 때문에. 그냥 그 새끼 보고 회사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법원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내 친구와 그것도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닌 내 친구와 뒹굴렀던 남편이란 새끼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겁니다. 그 미친 내 남편 잘 사는 줄 압니다. 제가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집도 남편이 해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있는 경기도 별장도 남편 거인 줄 압니다. 미친 돈 때문에 그러나 본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후기입니다. 어제 친구와 바람이 났어요를 쓴 여자입니다. 뭐가 좋은 일이라고 글까지 쓰고 있는지 참 씁쓸하면서도 위로가 됩니다.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방명록에 쓴 글, 사진 등등 나름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남자는 한 번쯤 바람 한 번씩 핀다. 너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라 이러네요. 저는 그 사람 믿었고 성실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모습에 만났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 바람을 폈는데 뭔 용서를 하냐. 나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짐 싸서 나가라네요. 여기가 내 집이고 다 내 물건들인데 내가 어디를 나가야 하는 거냐. 나가려면 아범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이 집은 자기 아들 거라면서 짐 싸서 몸만 나가래네요.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 됐지 왜 집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냐고.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들도 못 낳는 너가 문제가 아니냐고 하시네요. 막말로 무슨 노망이 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새끼가 결혼할 때 집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 새끼 기살린답시고 친구들한테도 이 집 우리 서방이 해온 거라고 우리 서방 능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결혼 전에 3천만 원 보탰으면서 이 집을 사왔다니요. 그 사람 결혼 전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해놓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컴퓨터 수리하는 거 배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랑 결혼하고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이고 하나뿐인 사위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받을 텐데 경영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들어오라고 했고 그 길로 임용고시 때려쳤습니다. 그런 새끼가 이 집을 사왔다고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화가 솟구쳐서 시어머니를 내쫓듯이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말 섞기도 싫었거든요.
그 길로 그 새끼랑 그 미친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또 같이 오네요. 밖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암튼 그 새끼 오자마자 질질 짜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그 미친은 그런 남편 새끼 옆에서 왜 그러냐고, 나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냐고 질질 짜고, 그러니까 남편 새끼는 싫다고, 난 조강지처 안 버릴 거라고, 너랑은 그냥 즐긴 것뿐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그러네요. 이 말 듣는데 결혼 전 그 사람 모습이 지나가면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년이 저보고 나 네 남편이랑 잤다고, 우리 같이 여행도 갔고 애기도 가질 거라고, 네 남편 나 사랑한다고 했고, 우리 어제도 같이 모텔 갔다고 제발 이 사람 놔달라고 하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게, 글로만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이런 더러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귀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미치고 팔짝 뛰면서, 이년아 저년아, 네가 뭔데 날 때리냐? 네 남편 네가 간수해야지. 네가 간수 못해놓고 왜 날 때리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이혼해라. 그리고 재산 다 두고 가라고 하네요. 집이랑 별장 이 사람 거니까 다 두고 가라고, 위자료 받을 생각 말라고. 역시나 또 모든 게 다 그 사람 거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저희 집, 제가 중학교 때까지 엄청 가난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 만날 때부터 사업이 잘 풀려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는 저한테 부럽다고, 자기는 나중에 유부남이라도 돈 많은 남자 물 거라고 장난과 진심 섞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난 내 남편 기살려주기 위해 이 집 남편이 해온 거라고 했지만, 이 집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명의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별장? 그것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별장이야. 이 새끼가 너한테 뭔 말을 짓거렸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사랑하는 이 새끼 한 푼도 없어. 이제 직장도 없어. 아, 결혼할 때 3천만 원 쓴 것 내가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까 그걸로 둘이 잘 살아. 그리고 나 너가 다니는 병원에 이 사실 알릴 거고, 너희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미친이 멍하니 눈만 껌뻑거리면서 절 쳐다보네요. 그러고는 고작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그 새끼 붙잡고 흔들면서 사실이냐고 화를 내니까 그 새끼는 또 돈 때문에 만난 거였냐고 따지고 싸우네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그 새끼 짐 싸서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3시까지 법원으로 오라고 하고 새벽이 돼서야 내쫓았습니다. 친구라는 고등학교 때는 경험 한 번도 없다고 하고 다녔지만 주변에서는 수건이라고 소문났던 애였고, 간호조무사라는 이 같은 병원에 다니는 조무사 친구들끼리 같이 나이트 가고 원나잇을 일삼고, 돈 많은 아저씨들 만나 스폰서 물 거라며 잠자리 가지고 성병 옮아서 다녔던 이었는데, 그 더러운 애랑 남편이 그 지랄 했다는 게 진짜 역겹네요. 친구라는 말이 참 재수없을 때도 있네요. 아버지한테 박서방이 회사를 안 나왔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그 새끼랑 영영 끝입니다. 그니 다니는 병원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할 생각입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지만 괜히 제 이야기가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줬던 5천만 원은 그냥 안 받으려 합니다. 그 새끼도 결혼한답시고 쓴 돈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이 글 다 쓰고 난 후에 그 미친한테 전화가 왔네요. 나 때문에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나 그 사람이랑 그만할 테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어제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무슨 꿍꿍이인지 참나. 그냥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내 인생 알아서 내가 사니까 넌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하니까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짜증나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그 후의 이야기 올릴게요. 마지막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심들은 드셨는지요? 3일 만에 또다시 후기를 쓰게 되네요.
지난 3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다음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난 뒤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 듣고 바로 눈물부터 보이셨는데 아버지는 혼자 계시고 싶다며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슬퍼하면 부모님께서 더 슬퍼할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녁까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며 배는 안 고프냐고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참 아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년놈들 저번에 말했듯이 간통으로 넣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그 미친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고등학교를 함께 보냈던 친구이고 많은 추억을 나눈 친구이자 그 새끼는 나의 남편이었기에 이혼은 하되 용서를 하려고 다짐했고 댓글을 본 뒤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년 놈들 내쫓고 난 뒤 제가 바보 같은 게 첫사랑이었던 남편인지라 아무리 강하게 하려고 해도 멍청한 여자인가 봅니다. 법원 앞에서 만났을 때 왠지 모를 눈물이 흐르는데 그 새끼가 안아주더라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들이 그리고 내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이혼 서류 못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제가 신이었습니다. 함부로 깰 수 없는 가정이기에 언제든 헤어지는 연애가 아니기에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은 왜 자꾸 전화질인지 짜증났지만 뭐라고 짓거리는지 듣고 싶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무 말은 없고 그냥 신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뚝 끊더라고요. 몇십 분이 흐른 뒤에 모텔 이름과 호수가 찍혀 문자가 오네요. 참나 설마 했습니다. 거기에 설마 남편이란 새끼가 있을 줄. 웃기죠? 저도 웃기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혹시 몰라 경찰에 전화해서 간통신고를 한다고 한 뒤 경찰과 대동해서 모텔에 쳐들어갔습니다. 놀래 자빠지는 그 새끼, 새초롬한 표정의 그년, 사진 찍고 더러운 휴지 수집하고 그년 놈들 간통으로 신고 고소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더럽게 이용하는 그 새끼에게는 더 이상의 용서란 없을 뿐더러 별거 중에 그와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에 자비를 베풀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그따위 전화나 문자를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 딴에도 생각이란 걸 했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돈 때문에 네 남편 만나보고 싶었고 걸렸을 때는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산 이야기 듣고 망설여 나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네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을 불러 그 짓거리를 했고 그걸 저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었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질을 합니다. 기가 막혔네요. 남편이란 새끼는 저와 얘기하고 싶다고 경찰분께 했다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냐는 경찰분의 말은 사람과 하는 거지 짐승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기를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일단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이따위 더러운 행동을 하고 계속 나를 속였다는 것에 뭐든 걸 수 있는 소송을 다 걸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생 때 이따금씩 집에도 놀러 갔기에 안면이 있었습니다. 땡땡이 친구 아니냐면서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며 반겨주시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고 들어가서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한 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이 그럴 일 없다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냐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를 치더니 사진들을 보여주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할 건 없지만 간통으로 신고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병원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꼬투리 잡히기 싫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소송을 준비해야 하겠죠.
소송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죠. 아버지께서는 몇 개월 나갔다 오라고 하시지만 거절했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많은 조언들과 위로, 그리고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소설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진심 어린 조언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다 보니 외동딸이라면서 그럼 새 식구인데 내 식구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는지요? 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 이겨내기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댓글들 보며 용기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암덩어리 같은 거 잘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쓰니님, 선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부잣집 따님이시라 지금은 모두 있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네요. 이번 사연은 동창 모임에서 바람난 남편을 맨몸으로 내쫓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내쫓기게 만들었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기 시작한 아이와 현재 대학생인 아이, 이렇게 성인이 된 아들 둘을 두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20대 중반의 남편과 결혼해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어려운 형편이었고 남편과 둘이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산후조리 기간 빼고 일하고 살림하며 살았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일요일만 쉬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며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고생스러워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가족만 생각하고 그날그날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좀 살만한지 바람이 나더군요.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동창 모임에도 나가고 자기 삶도 갖고 싶다고 하더니 동창들 모임에서 유부녀 동창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그치는 저에게 처음에는 그 여자가 너무 궁금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예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는 항상 기분 좋게 사람들을 대하길래 너무 신기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궁금해서 만난 사람과 함께 살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 여자도 남편에게 걸려서 저희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서로 톡으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다가 저에게 또다시 걸렸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둘 다 더럽고 우울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하나도 믿지 못하게 되고 계속 의심만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딱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이혼하지도 못하고 눈물만 계속 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지인들 중 제 사정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라고 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이혼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놈이랑 더러워서 어찌 사느냐고 하는데 저도 남편이 정말 싫고 내 마음이 절망스러워도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눈에 밟히고 이런 상황은 남편과 그 동창 여자가 만든 것인데 괜히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이랑 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에 내가 미쳤지 하다가도 이혼하리라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전부 제 휴대폰으로 옮겨서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혼하면 남편과 그 여자는 기뻐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남편과 톡을 주고받을 때 했던 말대로 자기도 이혼하고 저희 남편과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눈치는 보지 않아도 되니 둘이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신뢰를 잃은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더 힘들어야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또 괴로웠습니다. 지인들과 얘기 중에 동창회가 가정 파탄을 일으켜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습니다. 막상 제 얘기가 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다가 나 혼자 이렇게 머리만 쥐어뜯고 괴로워해봤자 나만 고통스러울 뿐이고 그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몰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이혼을 결심하게 되더군요. 결심을 하게 되니 든 생각이 내가 돈 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고민을 하고 미련을 두고 있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충격에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그동안 얼만큼 힘들었는지, 얼마나 깊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는 엄마도 울면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아이들과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톡의 내용이 바람 증거의 전부였지만 저는 위자료보다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과 그 여자 남편에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고 친정에서 생활했어요. 제가 소송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니 남편은 저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절대 용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다 걸린 것이 한 번이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넘어가 주면 또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며 이제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자기 남편에게 무슨 일 당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내 할 바 아니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계속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고요. 그 여자 남편도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계속 찾아와서 빌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라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내가 아이들 데리고 살 것이니 우리가 가진 유일한 아파트는 나에게 주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집 명의를 저희 명의로 돌리고 남편에게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집에 있으면 자기들이 나가서 살겠다고 하니 순순히 나가더군요. 상간녀 소송 끝나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여자가 저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여자 남편이 소송 취하하고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맨몸으로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꾸 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전혀 남편을 받아줄 의향이 없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살면서 이놈 저놈 만나고 사니까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그 여자는 저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는 남편의 실수 다 용서해서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고 있으니 이젠 다 잊고 서로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더니 화병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과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혼할 생각입니다.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으로 할 생각이에요. 진작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못하러 그렇게 1년을 마음고생하며 살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그 기간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결혼시키고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어야 할 숙제가 저에게 아직 남아 있네요. 남편과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후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정말 결정 잘하셨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마음도 안정되고 결정 잘했다고 스스로를 더 칭찬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자녀분들을 위해서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남편과 시모에게 쌍욕을 하고 이혼 진행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3살짜리 딸 하나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아온 것도 저였고 악연인 것을 알면서도 이혼하지 못한 것도 저였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시댁과 남편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하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네가 못나서 참고 살아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냐며 저를 욕하실 분들이 많겠네요. 욕들을 각오를 하고 이 글을 적습니다.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뭐든지 저에게 다 해줄 것 같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 몰래 여자를 만나다가 들통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보험 설계사인 여자였는데 저에게 처음 걸린 뒤로도 2번 더 만난 것을 알게 돼서 많이도 싸웠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또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 남편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한 말에 다툼이 시작되어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모에게 남편은 제 험담부터 부부 사이에 오간 얘기들까지 전부 말해버리는 바람에 시모가 저를 위협적으로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네요. 그때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던 것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늬만 부부로 살게 되었지요. 그 후 3년 동안 남편과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가끔 술 취해서 저에게 자식만 아니면 너와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남편의 눈빛에는 정말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시모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모의 강요에 못 이겨 일주일에 2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었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1시간 반 걸리는 시댁에 일주일에 1번 가서 하루 자고 왔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주 전화드리지 않는다며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 이혼을 걸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혼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싸움이 두려웠어요. 결과적으로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였기에 좋은 아내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노력했습니다. 아침밥상 빼놓은 적 없었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2주 빼고 결혼 생활 내내 밥 차려주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신생아를 안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가져다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기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이 없고 수저 한번 씻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멍청이처럼 사는 것을 그만두라고 난리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저를 보는 것이 속상해서 저 만나기를 꺼려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와 누나를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는 오로지 엄마와 미혼인 누나뿐입니다. 저에게 한 번은 자신은 엄마와 누나로 꽉 차 있어서 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보같이 저는 이 말보다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말과 자식 때문에 저와 산다는 말에 더 가슴 아파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항상 핸드폰에 큰 비밀이 있었나 봅니다.
잠금 화면을 해제하면 카톡에도 따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지나가다 남편 핸드폰의 액정이 보일 위치에 제가 있으면 움찔 놀랐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많더라도 핸드폰 잠금 해제를 해보라고 하려면 이혼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핸드폰 때문에 싸운 날에 남편 혼자 미쳐 날뛰다가 저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지쳤습니다. 저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 아이의 아빠인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서서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불행하면 자식은 정신병을 얻는다는 말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생활은 이상한 동거일 뿐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정상적인 인간관계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육권 싸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 중독되어 이혼을 하기 싫어하는 저를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불행을 견디는 이유를 아이에게서 찾고 있는 제 자신이 어느 날 너무 미웠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이를 수단 삼고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편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냐며 개거품 물던 남편도 며칠 지나니 밥상을 포기하더군요. 늦게 들어온 날에는 핸드폰 풀라고 했습니다. 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길래 그렇게 핸드폰을 사수하려 하느냐 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운운하며 이혼하자는 남편에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데려간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듯한 남편에게 우리가 부부로 있으면서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느니 내 엄마, 내 누나, 너 이렇게 세 식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도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안 됐지만 나 하나 포기하면 아이가 더 나은 길로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을 나가 시댁에 간 남편은 며칠간 저에게 당장 이혼하자며 전화로 난리를 쳤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만나서 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자는 제 말에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면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시모와 신우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저는 미소를 띄우며 그 둘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쌍욕 없는 쌍욕을 하며 저에게 막말을 하는 시모가 목이 쉴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대꾸 없이 쳐다보고만 있으니 지쳤는지 시모는 멍하게 앉아 있더군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시모와 신우에게 전부 쏟아냈습니다. 시모와 신우에게 쌍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막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른 생활비를 주면서 여자 만나고 다니는 남편이지만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서 이젠 남편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너희 핏줄끼리 잘 살아보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작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더 일찍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더라면 내가 시모에게 쌍욕을 할 일도 시모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을 일도 남편이란 놈에게 그 오랜 기간 동안 모진 소리를 들으며 상처를 받았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제 전화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는 남편에게 쌍욕으로 대답을 해주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못 보겠으니 데려가라는 시모에게 남편이 절대 아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데려다 놓은 것이니 잔소리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라는 시모와 신우의 말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해 주겠으니 아이는 저보고 데려가라 하더군요.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니 아이를 맡아 키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아이 데려다 키울 능력이 안 되니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악마 같은 너희 가족들과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아 이혼하려는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고 너를 그렇게 인간 이하로 키운 너의 엄마를 원망하라고 했습니다. 더 버티다가 마지못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이혼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린 쓰니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남편과 그 가족들 하는 짓을 보니 원하시는 대로 잘 될 것 같네요. 나중에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